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시대의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제롬 파월의 시대가 끝나고 케빈 워시가 신임 연준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워시 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7대 핵심 키워드와 향후 금리 전망까지 템베거랩이 정리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는 2026년 5월 13일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54대 반대 45. 연준 역사상 가장 분열적인 표결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서막입니다. 워시는 어떤 인물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었던 매파적 DNA,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리고 연준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개혁가, 이 세 가지가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레짐 체인지입니다. 파월 연준과 워시 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통 방식은 점도표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규칙 기반의 명확한 소통으로, 대차대조표는 유지에서 축소로, 인플레이션 대응은 더 단호하게, 연준은 운영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시 앞에는 큰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4월 물가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개월째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점이라 매파 성향의 의장에게 금리 인하는 더욱 어려운 선택지가 됩니다. 핵심 엔진은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입니다. 워시는 오랫동안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너무 크고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전문가의 65%가 그가 채권 보유를 줄일 것으로 봅니다. 이건 명시적 금리 인상 없이도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조용한 긴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독립성의 시험대입니다. 워시는 금리는 자신의 판단으로 정하며 백악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인 만큼 백악관의 인하 압박과 연준의 본능 사이에서 진짜 독립성을 지킬지가 관건입니다.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단기 전망부터. 시장은 워시의 첫 FOMC 회의 결론을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 확률 97% 이상. 다만 워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FOMC 위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2027년 중기 시나리오는 더 흥미롭습니다. JP모건은 금리가 2027년 중반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 이른바 인상의 꼬리 위험까지 제시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강화되는 구간입니다. 투자 시사점, 자산 배분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긴축 기조와 장기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성장주와 고밸류 자산은 위험 압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치주와 현금 흐름이 탄탄한 우량주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금리의 방향이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결정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점검해야 합니다. 워시는 급격한 변화를 경계합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의 속도 조절, 신중한 소통, 그리고 시장 충격을 막는 안전판. 워시 본인도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대차대조표를 빠르게 줄일 수는 없으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시 연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질문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서 얼마나 오래 긴축을 견딜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레짐 체인지, 대차대조표 축소, 독립성, 매파 본색, 소통 개혁, 인플레이션, 그리고 동결 후 신중한 경로, 이것이 7대 키워드입니다. 결론입니다. 케빈 워시의 연준은 금리 인하 기대보다 긴축 기조의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의 인하 압박과 워시의 매파 본색이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느냐가 2026년에서 2027년 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템베거 랩이었습니다.